자, 그럼 3과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작문 형성평가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가와 나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가는 그냥 읽어봐도 친구한테 보내는 편지인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가는 편지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보니까 이렇게 틀도 보이고, 뭐 행복시 공무원 여러분께 올리는 글, 그래서 시장님이 어디에다 올렸다는 걸 알 수가 있네. 그지? 나는 뭐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편지, 조금 이따 한 3번 문제쯤 풀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간 인터넷 편지 정도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간 편지글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편지나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편지더라도 다, 어, 친교를 표현하는 글? 뭐 친구들한테 쓰는 편지글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편지글의 그 형태를 갖추고 있으니까 그러면 편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고르란 얘기네. 자, 편지에 대해서 그 설명한 것 중 적절한 거 몇 번이겠니? 편지글 몇 번 같아? 그렇지. 2번이죠? 다른 사람과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한 글입니다. 야, 준서 아까 3번이라 그랬는데 3번은 일상의 체험에서 자기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글. 니네 뭐 쓰면 이렇게 돼? 일기 쓰면 이렇게 되잖아. 그지? 3번은 일기, 수필, 뭐, 일기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뭐, 이거는 그냥 뭐, 감상문 정도. 1번은 감상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는 4번은 자기소개서를 얘기하는 그런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뭐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제안하거나 요구하는 거니까 건의하는 글을 5번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편집글은 2번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와 나와 같은 글을 쓰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편집글 생각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틀린 것 고르라고 했어요. 자, 틀린 거 몇 번일까요? 4번이지? 자, 뭐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었는데 한번 살펴보자. 작문 맥락을 분석하고 잘 써야 된다. 뭐 기본적인 거니까. 독자와의 효과적 상호작용을 위해 적절한 매체를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 시장이 행복시 공무원한테 한 명 한 명 다 편지를 써줄 수 없잖아. 그래서 인터넷 게시판, 시청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글의 목적과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독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어가면 가야 편집글에선 좋겠죠. 친숙하지 않은 독자에게 글을 쓸 때에도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개인적인 내용을 다룬다. 얘들아, 개인적인 내용이 가와 나의 글에 보면 가에는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나에는 특별히 개인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잖아. 왜 그런 거냐 하면 가 같은 편지는 1대1로 주고받는 친한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편지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내용이 들어갔지만 나에서는 그냥 시장이 공무원한테 고마워서 뭔가 공적인 일로 이렇게 그 편집글처럼 올린 거였어.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겠지. 이렇게 친숙하지 않은 독자에게 공적인 상황에서 글을 쓸 때에는 개인적인 내용을 특별히 다룰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5번 인터넷 매체 사용할 때 지금 나처럼 인터넷 매체 사용할 때는 문자 언어 외에 뭐 음악이나 뭐 사진 같은 거 뭐 올려주시면 더 효과적이겠죠. 자, 3번 내려갈게요. 가나의 장문 맥락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의 독자는 친숙한 관계의 친구 맞고 가의 주제는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친구한테 고마웠다라는 내용이었지? 나의 독자는 행복시 공무원이 독자 맞고요. 비상근무를 서게 된 일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어때? 뭔데, 그럼? 그렇지.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 요 말 하나 조금 바꿔놨는데 별로 좋은 문제 같지는 않은데요. 감사한 마음을 올린 그런 글이었습니다. 가의 매체는 편지, 나의 매체는 인터넷 게시판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봅시다.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이거는 뭐 읽어보면 내용이 하나하나 있으니까 본문에 가서 이 내용이 들어있나 한번 찾아볼까나? 자, 1번, 민철은 계약이 가까워오는 시기에 글을 썼다. 어디 있어? 계약이 가까워오네 라는 거 보니까 바로 알 수 있었고요. 2번, 민철의 모둠은 탐구보고서 발표할 때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었다 라는 거. 칭찬받았잖아. 어쩌고저쩌고 라는 얘기 바로 찾을 수 있고.
3번, 민철은 하윤의 도움을 받아 모둠 대표로서 모둠을 잘 이끌었다. 민철이가 지금 편지 쓴 애야. 편지 쓴 애가 모둠 대표니? 네가 모둠 대표로 우리를 잘 이끌어줬잖아. 너는 누군데? 편지 받는 하윤이야. 그래서 3번에서 보면 민철이가 아니라 하윤이가 대표여서 모둠을 잘 이끌었다라는 내용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은 3번입니다. 4번, 민철은 책상을 정리하다가 학기 초에 발표했던 탐구보고서를 발견했다. 이 부분에 바로 탐구보고서 발견했다 들어있고요. 5번, 민철의 모든 구성원들은 탐구 계획을 세우면서 너무 어려운 과제라며 포기하려고 했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윤이가 잘 이끌어줘서 발표를 잘했다라는 얘기로 끝이 났어요. 자, 그러니까 답을 찾으면 민철은 하윤의 도움을 받아서 모둠 대표가 된 게 아니라 민철이가 모둠 대표가 된 게 아니라 하윤이가 모둠 대표여서 모둠을 잘 이끌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답은 3번. 5번, 기억에서 알 수 있는 나와 같은 의사소통 상황의 특징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라고 했는데 기억을 보니까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나에서 인터넷 게시판이라는 걸 좀 알 수 있고, 공적인 상황이라는 걸 좀 알 수 있게 표현을 했네요. 자, 나의 내용을 넣으면 나는 사회적 의사소통 상황으로, 야, 여기는 뭐, 그냥 격식 있는 표현, 정중하고, 격식 있는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써놓으세요. 이렇게 1대1의 편지가 아닌 개인적인 편지가 아닌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인터넷 게시판, 공적인 인터넷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존댓말을 하고 뭐 이렇게 정중하면서 격식 있는 표현 뭐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좋더라라는 문제였어요. 자, 6에서 10번 문제로 또 넘어갈게요. 이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 그랬는데 한번 쭉 읽어보셔서 알지만 이와 같은 글 뭐게요? 뭘까요? 이거? 여행 가서 쓴 글이야. 그지? 여행을 다녀와서. 기행문입니다. 기행문. 그죠? 기행문도 근데 크게 보면 정서를 표현하는 글, 수필의 범주 안에 넣을 수 있어요. 정서 표현의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지금 3과 형성평가에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한 작문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 표현, 정서 표현에 해당되는 그런 글이 기행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 5번 중에 이 기행문 정서 표현의 글의 특징으로 적절한 걸 한번 찾아보면 어디 있게? 그렇지. 4번이죠? 잘 찾아냈어요. 일상에서 인상적인 장면이나 경험에 대한 필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나머지보다는 기행문에도 걸맞고, 여행 갔다 온 경험이 굉장히 주된 경험이잖아. 인상적인 경험이어서 그 경험에 대해서 자기 감정, 뭐 이런 걸 잘 드러내는 그런 그 글이 바로 기행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문제를 밝힌다거나 정보를 전달한다거나 주장을 나타내고 뭐 논거를 제시한다거나 뭐 조사해서 뭐 보고서를 쓴다거나 이런 글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것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율곡이의 업적 있니? 율곡이의 업적이 바로 없어. 찾아보니까 없어. 정동진이라는 지명의 유래. 저기 보면 서울에서 완전 동쪽으로 똑바로 가면 정동진이 나온대. 그래서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추암에서 바라본 바닷가의 모습은 여기. 추암의 수욕장은 어쩌고저쩌고 바다는 한적했고 바다는 파란색이었고 하고 가 부분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초당두부를 맛본 후의 감상 이거는 초당두부 먹었다. 마 부분에 있네요. 라 부분이네. 라 부분 미안해. 초당두부를 먹었는데 맛있었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라 부분에 바로 4번 내용이 나타납니다. 5번 묵화항에서 인상적이었던 냄새는 나의 부분에 있었죠? 묵화항에 갔는데 이 냄새를 맡으며 어쩌고저쩌고 하고 사람들의 냄새가 나고 뭐 이런 얘기가 나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 2, 3, 4, 5번은 다 본문에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1번. 자, 뒷페이지 8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글쓴이의 정서를 생동감 있게 표현한 부분을 찾아 한 문장으로 쓰래. 글쓴이의 정서를 아주 생동감 있게 쓰려면 뭔가 비유적인 표현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야, 그냥 뭐 이거는 좀 찾아내기가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찾아지더라고요. 비유적인 표현이 좀 들어가면 굉장히 생동감 있게 표현이 되지. 바닷물에 수건을 적신 뒤에 짜면 푸른 물이 뚝뚝 떨어질 것만 같았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생동감 있게 지금 막 바로 느껴지게 푸른색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질 것처럼 그렇게 푸르른 바닷가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제가 지금 표시한 이 부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한 문장으로 쓰라 그랬으니까 이 부분 그대로 찾아 쓰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도 저는 여기서 먼저 볼게요. 기억부터 미음을 글쓴이의 견문과 정서로 구분할 때 그 성격이 다른 것은 자, 한번 기억부터 미음이 견문인지 정서인지 정서라는 말보다 우리 감상이란 말 더 많이 썼는데 기행문에서 여정, 견문, 감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는데 지금 문제에 견문, 정서라고 나왔으니까 우리도 견문, 정서라고 한번 알아보자. 정겹고 푸근한 느낌이다. 이건 뭐니? 기억? 견문이야? 보고 들은 거야? 아니면은 느낀 거야? 느낀 거. 정서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이 냄새를 맡으며 억세지만 순박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이거는 생각한 거니까 정서에 해당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새까맣던 바다를 붉은색으로 물들이며 눈 한 번 끔뻑일 때마다 해는 바다 위로 올라왔다.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바로 견문에 해당되는 거지. 이거 눈으로 봤잖아. 자기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니지? 눈으로 해 뜨는 걸, 해 뜨는 모습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견문에 해당되고요. 리을, 새로운 음식을 먹어본다는 사실만으로 즐겁다 자기의 느낌이니까 정서. 그 다음에 미음, 이렇게 그가 태어난 곳에서 그의 채취를 느끼는 것도 훌륭한 교육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럼 이것도 정서에 해당되니까 다른 거 한 가지는 어디에 있었어? 예, 3번 디귿에 있었습니다. 그래, 이거 녹화하는데 대답 좀 잘 해주세요. 자, 3번 디귿 부분만 견문이고요. 나머지는 다 정서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어요. 자, 10번 내려갈게요. 이 글의 쓰기 과정이다.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기행문을 쓸 때, 기행문이나 정서 표현의 글을 쓸 때에는 일상의 경험 중에서 의미 있는 대상을 잘 발견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선정하고 조직한 뒤에 경험에서 얻은 정서를 과장이나 왜곡함 없이 솔직하게 진정성 있게 표현하면 좋다라는 그런 과정이었네요. 자, 먼저 기억. 기억은 의미 있는 대상을 발견하는 건데 대상이 되는 경험은 꼭 특별한 경험이어야 돼? 자기 주변에 뭐 특별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뭐 그 사람한테 의의 있는 그 경험이면 되겠지. 니네가 지금 학교를 와서 똑같은 학교 생활을 하는데 뭐 어떤 학생한테는 오늘따라 좀 의미 있는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날에 대한 경험을 써도 상관없는 거였어요. 자, 기억.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드러내는데 적합한 대상을 골라주면 훨씬 더 글을 쓸 때 도움이 많이 되겠죠. 니은은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잘 선정해라 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조직할 때는 수필 같은 경우에 처음, 중간, 끝에 3단 구성 따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경험에서 얻은 정서를 솔직하게 써라 라는 건데 독자에게 자기의 정서를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야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진솔하게, 솔직하게 표현해야 독자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기억, 니은, 디귿 활동에 맞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 기억에서 꼭 특별한 경험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에서 15번 문제가 지문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수필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자기가 차를 팔고 나서 이제 버스를 타다가 걷다가 했던 그런 그 경험에 대해서 쓴 수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필 내지는 성찰하는 글이라고 교과서에서는 배웠었어요. 성찰하는 글이라는 소단원으로 배웠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글의 의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필, 성찰하는 글의 의의 보니까 네 가지는 맞고 한 가지가 틀렸네.
조금 이것도 말장난인데 잘 봅시다. 일상의 삶을 성찰하고 자기의 참모습 발견한다. 괜찮고요. 자기의 삶을 관조해보며, 관조가 물끄러미 생각하면서 쳐다보는 거야. 자기의 삶을 잘 생각해봐라 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관조해보며 긍정적인 정서를 기를 수 있고요. 반성하고 새로운 변화 가능성도 찾을 수 있겠지? 자기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논리적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수필이랑 객관적, 논리적 이런 표현은 좀 잘 안 어울리지 않아요? 그죠? 다들 4번을 답으로 하셨지요? 객관적이고 논리적 뭐 이런 표현은 뭐 정보 전달하는 글이나 뭐 이런 데에서 더 어울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봄으로써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괜찮습니다. 자기를 자기 스스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겠어? 그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냐? 그래도 어쨌든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주관적이겠지. 자, 12번.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글쓴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쭉 읽어보셨으니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 친구에게 엽서를 보내 약속을 잡고자 한다. 마지막에 나와 있었죠. 그죠? 스포츠카를 처분하면서 이런저런 감회와 상념에 젖었다. 지금 첫 번째 부분에 가 부분에서 이제 스포츠카를 처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여기 이거 본문에서 찾아야 되나? 응? 가에서 찾을 수 있고 아니 뭐지? 마에서 찾을 수 있고 가에서 찾을 수 있고 다 찾아보세요. 버스에서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움을 느꼈대? 낯선 사람과 이야기 나눴다라는 얘기 있니 없니? 없어요. 예, 찾아할 수가 없죠. 4번, 차에 대한 집착을 버린 뒤 가능한 한 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는 나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틈나는 대로 걸으며 자신이 알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다. 라에서, 걸었다. 버스 타다가 이제 걷기까지 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 본문 안에서 찾을 수 있었고요. 나 부분에 버스 타는 얘기 있었는데, 이제 뭐, 옆자리에 낯선 사람이 앉는다. 뭐 이런 게 불안하다, 불편하다, 뭐 이런 표현이 있긴 하지만 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웠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진 않네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화작은 본문 안에서 그대로 찾아내는 게 방법이라고. 고제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12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13번 가부터 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기 성찰의 계기가 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다. 어떤 사건? 어떤 사건? 지금 어떤 사건 때문에 이 글을 시작한 거야? 자기 차를 팔았어. 그렇지. 자기 성찰의 계기가 되는 사건은 차를 판 일이야. 차 판 일. 나 변화한 삶의 방식에 단점을 열거하고 있다. 어때? 변화했는데, 아까 버스 부분에서 버스를 타니까, 차를 타고 다니다가 버스를 타니까 이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불편하고 이러면서 불편한 걸 쭉 나열하고 있었어. 그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불편한 점에 대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변화한 방식에 적응한 글쓴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다 부분에 보면 이제 버스 타는 일에 익숙해졌다라는 표현이 첫 번째 줄에 드러나지요. 그래서 바로 찾을 수 있고 삶의 변화를 통해 얻게 된 깨달음을 소개하고 있다. 라에서 이제 걸으면서 본다와 격다의 차이를 깨달았고 어쨌고 저쨌고 뭐 이러면서 편견 없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깨달음까지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라에서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걷기로 했는데 본다와 격다의 차이를 깨달았고 뭐 이런 깨달음을 느꼈고 가슴이 벅차졌고 뭐 편견 없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고 뭐 이런 내용 들어 있잖아요. 이런 게 삶의 변화를 통해 얻게 된 깨달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에 마에서 독자에게 자기가 경험한 아날로그식 삶의 방식을 직접적으로 권하고 있다. 여기 독자에게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라는 표현이 있나 없나? 없지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권하는 부분은 없어요. 게다가 이게 수필이잖니? 수필이 뭔가 독자가 한 명 정해져 있어서 너도 이렇게 해봐! 라고 권할 수 있는 그런 글은 아니에요.
자, 14번. 기억의 장점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그랬는데, 버스를 이용하면 뭐가 좋은지 세 가지로 한번 제시해 보래.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다 부분에서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버스 타는 일에 익숙해지면서 어떻게 됐대? 시야가 넓어지고, 하나. 그 다음에 몸이 편하고, 둘. 또 어떤 거 있어? 네, 경제적이다. 무엇보다 경제적이다. 셋. 요거 가지고 쓰시면 되겠네요. 시야가 넓어지고 몸이 편하며 경제적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릴 테니까 요거 세 가지로 밑에 답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야가 넓어지고 몸이 편하며 경제적이다. 요 세 가지 찾아서 장점 세 가지 찾으라 그랬으니까 요 장점 세 가지를 쭉 같이 열거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5번. A부터 E를 디지털 방식의 삶과 아날로그 방식의 삶으로 구분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디지털 방식은 뭔가 기계를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아날로그는 그냥 몸 쓰면서 쓰는 걸, 몸 쓰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디지털, 아날로그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A, B, C, D, E를 한번 디지털인지 아날로그인지 찾아보자. 자, 걷기는 디지털이야, 아날로그야? 아날로그. 그 다음에 바로 답이 나오네? B, 보는 거?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디지털. 겪는 건? 아날로그. 그렇지. 내가 직접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전화나 전자우편은 뭔가 기계를 사용하는 거니까? 디지털. 편지나 엽서는 내가 손으로 직접 쓰고 하는 거니까? 아날로그. 자, 제가 지금 A, B, C, D, E에 디지털 아날로그를 다 표시했거든요. 자, 표시한 것과 그 선택지 보기와 잘못 연결된 건 몇 번? 예,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